요즘 뉴스를 보면 영끌족들이 매수했던 아파트가 고금리 때문에 경매에 나온 게 9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뉴스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영끌을 해서 절대 집 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까지가 영끌이고 어느 시기에 사는 게 영끌인지 이게 딱히 정해진 게 없고 뭐 누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오늘 이 짧은 영상 끝까지 잘 보셔도 영끌의 기준과 언제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엔 어떤 집을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영끌의 기준이 뭘까요? 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중요한 게 소득입니다.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먼저 얼마인지 알아야 영끌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을 알게 되는 거죠. 투기 과열지구인 강남 상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주택 가격의 70%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KB시세로 5억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하면은 3억 5천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DSR을 봐야 되는데요. 1금융권에선 40%, 2금융권에선 50%까지 한도가 나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랑 이 대출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봐서 주택 매수 가격을 잡아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소득 기준으로 영끌을 보면요. 내가 한 달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DSR 최대 한도인 50%로 봤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150만 원이면 영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 한도를 최대로 받는 거죠. 내 소득의 절반이 원금과 이자로 나가는데 영끌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사야 됩니다. 기왕 영끌해서 샀는데 가격이 떨어져서 나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면 속상하겠죠. 자, 이제 소득 기준을 봤으니까 어느 시기에 영끌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영끌을 해도 되는 시기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좋은 집은 영끌하는 것도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영끌에서 경매에 나오는 물건이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데 무슨 영끌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미래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일까요? 자, 먼저 공급과 수요가 가장 중요하겠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점점 줄고요.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25년까지 입주 물량이 있는데 26년부터 확 줄기 시작하죠. 공급이 줄고 있는데 수도권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는데요. 정부도 공급이 앞으로 부족할 게 눈에 보이니까 3기 신도시 지정도 그렇고 최근에는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해도 아파트를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을 먼저 사야 되고, 이 땅을 사려면 토지 보상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 짓는 데만도 3년 잡아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나중에 새 아파트 줄 테니까 일단은 집 사지 말고 기다려라, 전월세 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전월세도 주택 공급이니까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추가로 하면서 집 사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는데 이 스트레스 DSR이 뭐냐 하면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기존 DSR에서 가상금리를 더 붙인 다음에 나온 원리금으로 이 DSR을 재계산하는 거죠. 이런 대출 규제를 하게 되면서 주택 구매 수요가 줄고 매매가와 거래량도 떨어지고 있죠. 반면에 전세 가격은 상승 추세인데요. 20년 7월에 시행된 임대차 2법으로 올해 7월에 계약갱신권 사용 후에 집주인들이 밀린 전세가 상승분을 한 번에 올린 거죠. 그럼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면서 목돈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갭 투자가 생길 거고 매가를 더 밀어 올리게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 앞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상승이 보이니까 매수할 때는 반드시 매도 시점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2년은 갖고 있다가 팔아야 비과세니까요. 지금 매수해서 2년 이상 보유할 수 있는지, 매도 시점에는 이 지역의 공급 물량은 어떨지, 매도 시점에 내가 사는 가격보다 오를지, 이런 거를 매도 시점이 됐을 때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보고 매수해야 합니다. 공급이 부족한 가까운 미래시장을 봤을 때 좋은 집을 영끌해서 사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럼 영끌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집을 사야 할까요? 짧게 이 6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직주 근접, 인프라, 학군, 교통, 우월감, 개발 가능성,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 직주 근접은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얼마나 가깝냐 라는 말도 맞지만 괜찮은 직장이 얼마나 몰려있는 지역이냐, 그런 곳과 얼마나 가깝냐, 이런 걸로 따질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이 되겠죠. 그래서 강남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가 직주 근접의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프라입니다. 주변 환경이 어떤지 보면 되는 건데요. 매수하려는 동네의 주변 환경을 살펴봐야 되겠죠. 상권, 자연환경,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학군입니다. 앞으로 출산율 하락이라 학군이 필요 없다,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서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많지만 많은 부모님들이 학군지로 오는 이유는 공부뿐만이 아니라 이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케어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군도 같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교통입니다. 전철이나 버스는 잘 돼 있는지, 자가용을 이용할 때 고속도로 진출입은 괜찮은지, 교통 여건이 전반적으로 괜찮은지를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월감인데요. 이 부동산이라는 건 상대적일 수밖에 없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 비교에서 오는 우월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신축과 구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 사세요? 아, 저 압구정동 살아요. 이 멘트에서 오는 우월감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여섯 번째로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향후 몇 년 안에 가치가 변할 만한 호재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전철이 들어올 예정이라든가 혐오시설이 있다면 이게 사라질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보면요.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정도는 영끌해도 된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영끌해도 되는 시기다. 영끌하려면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집 알아보러 가신다면요. 고정 댓글에 집 보러 가서 봐야 할 영상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무료 체크 파일도 받아가시고 집 보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